우선 그 지명 받으신 것은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게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적당한 자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도 낙마했습니다마는 김명수 후보자도 다시 한번 내가 적당치 않다는 것을 좀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정부 여당도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인식하는 사법부마저도 코드 인사, 이렇게 편가르기 인사, 편향 인사를 하면 안 된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한데 어제 청와대 수석의 발표를 보면은 아직도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김명수 후보자는 지금까지 판결을 보면은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진보적인 판결을 여러 번 했습니다. 또한 삼륜의 수장으로서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기수도 낮고, 그래서 과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갑니다. 또한 청와대 라인의 여러 가지 진보 성향의 법조인 출신들과 함께 또 헌법재판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장으로서 법관 독립을 절대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만약 지명이 된다면 법원 내 새로운 사법 숙청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본 의원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법원 내에 또 3천여 법원 조직에서 그런 우려를 지금 청문위원들인데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면은 그야말로 피해의 숙청이 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내정자가 사법부 내 특정 사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와 2대 회장을 맡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관여했다 하는 또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결코 그런 처신을 한 일이 없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제가 지금 대법원장의 뜻을 대변하기는 어렵지만은 상당히 3월 달에 있었던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주도적으로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탄핵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앞장을 섰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가칭 사법개혁을 말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사법 내의 새로운 적폐를 양산했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제기하는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법원 행정처 자체 조사가 2번에 있었잖아요. 한 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는 2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인복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했는데 그 조사 결과 사법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발표를 봤는데 인정합니까? 거기에는 그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추단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의견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후보자는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는 아직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어서 단정지기. 추가 조사 그리 남의 말 하듯이 하지 말고 본인의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저 개인적인 입장도 추가 조사를 하기 전에 단정을 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추가 조사를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알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없다. 두 차례 했는데 지금 이제 후보자는 아직까지 이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은 만약 지명을 받으면은 블랙리스트를 새롭게 조사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상조사 조사위원회에서 활동 내용에도 나오지만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는 그 파일이 의심되는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지만은 결국 그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리스트 존재를 추단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컴퓨터를 제대로 조사도 해보지 않고 왜 증거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 조사 미진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두 분 너무나 첨예한 주장이기 때문에 저로서 지금 특히 후보자 입장에서 어느 한쪽에서 답변 드린 것은 적절하지 그럼 않다. 후보자께서는 파일의 존재는 인정을 합니까? 그 부분도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로서는 진상조사 보고서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그 내용만 알 뿐이지 사실에 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니까 지금 김영수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사법부의 독립과 또 사법부의 조직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없는 후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뜻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후보자로서는 이 정도 말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법관은 재임용밖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임용하려면 여러 가지 평가 자료가 있어야 할 텐데 그 평가 자료에 보면 부정적인 평가 자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재판사는 파기율이 높고 재판 잘 못한다. 뭐 사생활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걸 적어놓은 거는 블랙리스트입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아마 그거는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 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블랙리스트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평가든 긍정적인 평가든 법관 재임용을 위한 자료로서 공식적으로 한 건 블랙리스트라고 보기 어렵다. 예. 그럼 어떤 경우에 블랙리스트가 되는 겁니까? 예컨대 법원에서 어떤 문서를 만들었을 때 그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통상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결과를 적은 문서를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임용과 관련해서 예. 저 판사 판결이 좀 문제 있다 그러면 조사해서 그걸 적어놓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평정이라든지 혹은 평가 절차에서 공정한 절차, 정식 절차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것을 위법이라고 하거나 블랙리스트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님 질의. 의견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후보자는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는 아직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어서 단정적이긴 추가조사 그리 남의 말 하듯이 하지 말고 본인의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저 개인적인 입장도 추가 조사를 하기 전에 단정을 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추가 조사를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알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없다. 두 차례 했는데 지금 이제 후보자는 아직까지 이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은 만약 지명을 받으면은 블랙리스트를 새롭게 조사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상조사 조사위원회에서 활동 내용에도 나오지만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는 그 파일이 의심되는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지만은 결국 그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리스트 존재를 추단할 만한 증거는 하지만은 상당히 3월 달에 있었던 전국 그 법원장 회의에서도 주도적으로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탄핵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앞장을 섰다. 양성태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가칭 사법개혁을 말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사법 내의 새로운 적폐를 양산했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제기하는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법원 행정처 자체 조사가 2번에 있었잖아요. 한 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는 2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인복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했는데 그 조사 결과 사법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발표를 봤는데 인정합니까? 거기에는 그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추단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우선 그 지명 받으신 것은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게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적당한 자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도 낙마했습니다마는 김명수 후보자도 다시 한번 내가 적당치 않다는 것을 좀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정부 여당도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인식하는 사법부마저도 코드 인사, 이렇게 편가르기 인사, 편향 인사를 하면 안 된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한데 어제 청와대 수석의 발표를 보면은 아직도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김명수 후보자는 지금까지 판결을 보면은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진보적인 판결을 여러 번 했습니다. 또한 삼륜의 수장으로서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기수도 낮고 그래서 과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갑니다. 또한 청와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컴퓨터를 제대로 조사도 해보지 않고 왜 증거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 조사 미진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두 분 너무나 첨예한 주장이기 때문에 저로서 지금 특히 후보자 입장에서 어느 한쪽에 있어서 답변 드린 것은 적절하지 그럼 않다. 후보자께서는 파일의 존재는 인정을 합니까? 그 부분도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로서는 진상조사 보고서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그 내용만 알 뿐이지 사실에 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니까 지금 김명수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사법부의 독립과 또 사법부의 조직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없는 후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뜻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후보자로서는 이 정도 말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이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법관은 재임용밖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임용 하려면 여러 가지 평가 자료가 있어야 할 텐데 그 평가 자료에 보면 부정적인 평가 자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재판사는 파기율이 높고 재판 잘 못한다. 뭐 사생활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걸 적어놓은 거는 블랙리스트입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아마 그거는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 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블랙리스트 세 라인의 여러 가지 진보 성향의 법조인 출신들과 함께 또 헌법재판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장으로서 법관 독립을 절대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만약 지명이 된다면 법원 내 새로운 사법 숙청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본 의원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법원 내에 또 3천여 법원 조직에서 그런 우려를 지금 청문위원들한테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면은 그야말로 피해의 숙청이 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내정자가 사법부 내 특정 사조직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와 2대 회장을 맡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관여했다 하는 또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결코 그런 처신을 한 일이 없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제가 지금 대법원장의 뜻을 대변하기는